분당 서울대병원 이경우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앵클 인스테빌리티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앵클 인스테빌리티의 원인이 되는 손상은 앵클 스프레인이고요. 가장 흔한 스포츠 손상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1년에 200만 명 이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질 정도로 흔한 손상이고, 대부분이 라테랄 사이드고, 오늘도 라테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활동에 따라서 이제 재손상 비율이 다른데, 농구 같은 경우는 앵클 스프레인 이후에 다시 손상받을 확률이 70% 정도로 아주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앵클 어큐트 리가멘트 인저리인 앵클 스프레인 이후에 크로닉 앵클 인스테빌리티가 되는 경우는 한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로닉 앵클 인스테빌리티의 이제 앵클 인스테빌리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어떤 컴포넌트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흔하고 익숙한 이제 미케니컬 인스테빌리티가 있고, 본이나 리가멘트에 의한 이제 스트럭처럴 인스테빌리티입니다. 본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현재는 이제 리가멘트에 대해서만 이밸류에이션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펑셔널 인스테빌리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특별하게 미케니컬 인스테빌리티가 없이 자주 반복해서 삐는 경우에 우리가 펑셔널 인스테빌리티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대개 고유 감각, 프로프리오셉션이나 아니면 뉴로머스큘라 디피시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면은, 미케니컬 인스테빌리티는 피지올로직 리미트를 넘어서는 이제 모션이 있고요. 특히 이제 바루스 스트레스나 안티리어 드로우를 할 때 탈루스가 과도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가멘트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펑셔널 컴포넌트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인스테빌리티는 모션 자체는 정상이죠. 패시브 모션 자체는 정상이지만 페로니얼 머슬의 위크니스라든지, 아니면 리액션 타임이 좀 딜레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프로프리셔 고유 감각이 좀 떨어져서 밸런스를 잘 못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케니컬 인스테빌리티 중에서는 리가멘트에 의한 인스테빌리티가 현재의 어떤 저희 진단과 치료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고, 안티리어 탈로피뷸라 리가멘트와 칼카니오 피뷸라 리가멘트, 그리고 포스티리어 탈로피뷸라 리가멘트의 패솔로직 렉스티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여기 피뷸라 팁에서 조금 이제 살짝 앞쪽에서 탈루스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짧고 약하고 이제 밴드라이크한 안티리어 탈로피뷸라 리가멘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살짝 팁 쪽으로 와서 이제 칼카니우스 쪽으로 연결이 되는 칼카니오 피뷸라 리가멘트, 그리고 발목 뒤쪽에서 봤을 때 피뷸라 안쪽에서 탈루스의 포스테로 라테랄 프로세스 쪽으로 연결이 되는 포스테로 탈로피뷸라 리가멘트, 이렇게 세 가지가 앵클의 라테랄 리가멘트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티리어 탈로피뷸라 리가멘트와 칼카니오 피뷸라 리가멘트는 보통 뭐 한 70에서 140도까지도 요 각도를 이루면서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좀 여기 변하는데, 플란타 플렉션 시에는 요 안티리어 탈로피뷸라 리가멘트가 수직 방향이 되면서 이게 인벌전에 저항하는 프라이머리 스테빌라이저고, 도시 플렉션이 될수록 칼카니오 피뷸라 리가멘트가 인벌전에 저항하는 프라이머리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앵클 인스테빌리티를 진단할 때 히스토리상에서는 환자의 페인, 그리고 다리에 이제 힘이 빠지는 증상, 그리고 반복해서 삔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가 있고요. 피지컬 이그잼상에서는 리가멘트 부분의 텐더니스라든지, 아니면은 안티리어 드로우나 바루스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게 탈루스의 과도한 모션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반된 이상을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환자의 힌드풋에 픽스드 바루스 디포미티가 있는지, 그리고 페로니얼 텐던의 어떤 머슬 파워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제네럴라이즈드 리가멘트 렉스티가 있는지도 함께 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로는 스트레스 엑스레이가 이론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컨시스턴티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나오지 않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멘트를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나 MRI를 찍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지컬 리그잼을 하는 모습이고요. 한 손으로 로어렉을 견고하게 잡고 발을 이제 바루스 스트레스를 주면서 얼마나 이제 렉스한지를 좀 보는 그런 검사고, 안티리어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페로니알 텐던 패솔로지도 이제 보는데, 풋을 저항을 주면서 이벌전을 시켜보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페로니알 텐던 디스로케이션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픽스드 바루스 디포미티가 있으면은 리가멘트를 아무리 잘 고쳐도 이게 환자가 계속 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포미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밸루에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네럴라이즈 리가멘트 렉스티는 환자 몸을 숙였을 때 손바닥이 닿는지,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포어암에 이렇게 구부러져서 닿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90도로 젖혀지는지, 엘보하고 니에 하이퍼 익스텐션이 있는지 등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엑스레이는 이렇게 텔로스 디바이스라는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15 데카뉴튼 정도를 이제 힘을 줘서 얼마나 탈루스가 틸팅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딸려 나가는지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비오 탈라 틸트가 바루스 스트레스에서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이 틸팅이 되면은 이게 이제 불안정성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반대편은 정상 쪽 반대편에 비해서 5도 이상 차이가 나면은 불안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안티리어 드로어에서는 앞쪽으로 탈루스가 10mm 이상 딸려가든지, 아니면 반대편 정상 측 비교와는 한 3에서 5mm 이상 차이가 나면은 언세이블하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MRI에서는 리가멘트 자체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엑시알 컷에서 왼쪽 발목입니다. 엑시알 컷에서 티비아하고 피블라를 이어주는 이렇게 두께는 한 2mm 정도고 스트레이트하고 시그널 인텐시티가 정상인 그런 이제 정상 리가멘트를 볼 수가 있고, 인저리 받은 다음에 힐링되면 이렇게 두터워지기도 하고, 또 연속성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FL 리가멘트는 페로니알 텐던보다 깊은 데서 이렇게 칼카니우스하고 피블라 팁 쪽으로 이어주는 그런 파이버를, 정상 파이버를 볼 수가 있고, 인저리를 받으면 이렇게 얇아지거나 아니면 시그널 인텐시티가 증가된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PTFL도 탈루스의 포스로 라테랄 프로세스와 피블라 안쪽을 이어주는 이렇게 패닝된 정상 파이버를 볼 수가 있고, 코로날 뷰에서 이렇게 연속성이 소실되거나 웨이비하거나 그런 이제 인저리 받은 소견을 리가멘트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우선적으로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먼저 해보는데, 크게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페로니어스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와 고유 감각 훈련이고, 요거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가 효과가 없으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 수술적인 치료로는 리페어의 개념으로 안티리어 탈로피뷸라 리가멘트와 칼카니오 피뷸라 리가멘트를 이제 당겨서 꼬매주는 이제 브로스트롬 메서드가 있고, 거기다 이제 골드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인피리어 익스텐서 레티나큘럼으로 오그멘테이션하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리컨스트럭션은 아나토미칼 그리고 넌 아나토미칼 리컨스트럭션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스로스코픽 리페어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페로니스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는 이렇게 이제 세라밴드를 감고 저항을 주면서 풋을 이벌전 시키는 운동을 시켜서 페로니스를 강화시키고, ATFL과 CFL의 이제 중간 벡터로 페로니스 텐던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면은 기능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 감각 훈련은 다양한 종류, 이제 뭐 다양한 형태 밸런스 잡는 치료를 하게 되고, 풋에 대한 어떤 이제 위치 감각을 자꾸 피드백을 시킴으로써 발을 잘못 놓고 이제 삐는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적인 치료로서는 이제 브로스트롬이 가장 많이 시행이 되고, ATFL과 CFL을 당겨서 원래의 텐션을 회복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인피리어 익스텐서 레티나큘럼도 같이 당겨서 피블라에다가 꼬매주는데 이렇게 오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인피리어 익스텐서 레티나큘럼의 파이버 중에
타살 사이너스 쪽으로 들어와서 탈루스하고 칼카니우스에 붙는 파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겨서 꼬매주면은 피뷸라와 탈루스와 칼카니우스를 요 사이를 타이트닝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가멘트가 좀 부실하거나 브로스룸을 했는데 리커하거나 아니면 운동선수거나 또는 아주 오비즈하거나 리가멘트 렉스티가 있으면은 아나토미컬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오토그라프나 알로그라프트를 이용해서 HFL과 CFL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non-anatomical reconstruction은 주로 이제 뉴로머스큘러 환자에서 좀 해볼 수가 있고 페로니우스 브레비스 텐돈을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컨스트럭트로 라테랄 스트럭처를 스테빌라이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최근에는 아주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스로스코픽 리페어도 최근에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오픈 서저리하고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는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오피 리해빌리테이션의 프로토콜은 뭐 교과서마다도 다양하고 술자마다도 다양한데 6주까지는 힐링에 이제 주력하는데 그래서 파샬 웨이트 베어링을 시키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도시플렉션, 플란타 플렉션만 시키게 되고요. 6주부터 12주까지는 풀 웨이트 베어링을 시키면서 아이소메트릭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주로 하게 되고 12주 지나서부터는 이제 로우 임팩트 스포츠를 시작하게 됩니다. 서지컬 아웃컴을 보면은 다이렉트 아나토미컬 리페어, 이게 브로스트롬을 하고 나서 90% 환자가 만족을 하고 스포츠 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고 미드 투 롱텀에서는 브로스트롬이 넌 아나토미컬 리컨스트럭션보다 우수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나토미컬 리컨스트럭션은 훨씬 더 이제 우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8년 지나서 아웃파스 스코어 100점 만점에 95점 그리고 98%에서 스포츠 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프라이머리로 이제 앵클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때는 브로스트롬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리커런트 한 경우 브로스트롬 했는데 페일하거나 운동선수거나 아주 지나치게 뚱뚱하거나 리가멘트 렉스티가 있는 경우에는 아나토미컬 리컨스트럭션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로머스큘러 환자의 경우에는 넌 아나토미컬 리컨스트럭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